많은 분들께서 막연하게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수급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월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무엇보다도 수급 자격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재산 기준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을 통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막연하게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수급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주변 분들에게 들으시고 은행에 가셔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신 분들 또한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처럼 기초연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의 기준연 금액은 323, 180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334, 870원으로 약 3.6%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충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계산 시에는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은행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입출금 통장은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잔액이기 때문에 돈을 잠시 빼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 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조사하고 조사할 때마다 수급 자격 조건에 미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과연 내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그에 대한 소득을 계산해서 더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거기에 소득 환산율 4%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000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1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정기 예금 4%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 4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33만 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 금액 4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럼 대략 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이자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금융재산 소득인정액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더해주면 1억 원에 대한 최종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약 56만 원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5억 원까지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2억 원은 122만 원, 3억 원은 189만 원, 4억 원은 256만 원, 5억 원은 322만 원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금융재산만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단독 가구는 3억 원, 부부 가구의 경우는 5억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금융재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타 다른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계산에 따라서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재산 총액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거주지별로 7,250만원에서 최대 1억 3,500만원까지의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차량,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 현금 자산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소문에 먼저 겁먹지 마시고요. 또 올해 안 됐다고 내년에 포기하시거나 과거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방문하셔서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많이 깎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초연금은 삭감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각자에게 20%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가액 20% 삭감은 그렇게 큰 삭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건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는 맞아서 기초연금을 주기는 합니다. 즉 단독 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 323만 2영원 이하라서 기초연금을 주기는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 소득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평균 소득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기초연금을 줄 때 주더라도 깎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즉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당신 소득이 평균보다 더 높아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진짜 많이 깎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선 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값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감액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만약 선정 기준액 즉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 2영원을 더 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깎게 되는 겁니다. 즉 월 소득과 기초연금을 더하면 선정 기준액보다 높아지니까 삭감할게 하는 거죠. 선정 기준액 다 많아지는 건 안 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얼마나 깎이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선 단독 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중에서도 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은 가구가 바로 삭감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삭감돼서 얼마나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기초연금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 정액의 차이입니다. 이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이 바로 나의 기초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일 수밖에 없겠죠. 부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 정액의 차익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값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부부 가구는 부부 가액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20% 삭감된 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기초연금액, 부부 합산액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 정액의 차익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부부이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각각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단독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시 월소득 인정액이 19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될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을 기준으로 월 32만 380입니다. 이거 다 준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기초연금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어떻게 될까요? 선정 기준액에 소득인 정액을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나라에서 20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202만원에서 어의 소득 인정액인 190만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2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씨가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액이 32만 380원과 소득 역전 방지 가액인 12만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만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어씨 기초연금은 12만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깎인 건가요? 원래 32만 380에서 12만원이 됐으니까 무려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더 깎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깎이네요. 자, 이번에는 부부가구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이 부부의 원래 받아야 될 기초연금부터 계산해 봐야겠죠. 32만 380원에서 20% 삭감된 금액이죠. 그래서 이걸 각각 25만 8,540원이 됩니다. 이걸 더해서 부부 총액으로 계산하면 51만 780원이 됩니다. 다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 323만 2영원이죠. 여기에서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인 3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23만 2영원이 되는데요. 아까 봤던 이 부부의 총 기초연 금액인 51만 780원과 소득 역전 방지 가액인 23만 2영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그 결과 23만 2영원이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부 각자에게 지급해서 나오기 때문에 23만 2천원을 또 반으로 나눈 11만 6영원씩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각각 32만 380원 받을 수 있는 건데 부부 감액 20%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결국 20만원 이상 더 깎인 11만 6영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토막보다 더 깎인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삭감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기초연금 삭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반토막 난 내 기초연금 알고 보니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 정액을 빼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